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면접팀장입니다. 자, 오늘 스펙타클하게 우리은행 우리 한번 뽀개 볼게요. 자, 갖고 왔습니다. 자, 뽀개 볼게요. 자, 단 30분입니다 30분 안에 1번부터 4번 문화 그냥 다 뽀개 보는 겁니다. 자, 금보사 게시판에 가시면은 제가 너무 혼동되는 것 같아서 지금 블로그하고 카페 혼동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다 다 올려놓을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자소서 공략 노하우에 가시면 기존에 있던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은행 나 너무 급해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이것만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어떻게 자소서 문항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문항이 나왔고 어떠한 개념으로 이러한 것들 작성했는지를 미리 보세요. 1.5배속으로 돌리면 금방 봅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개만 보면 감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 한 일주일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작성을 했던 간에 뒤집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될까? 라는 생각은 1도 갖지 마시고 오늘 영상 보시면서 스펙타클하게 나머지 30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는 카페 타고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블로그로 하나씩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은행 합격 자소서 문항 문서 여러분들 몇 문항이에요? 혼자 빨리 답해봐. 몇 문항? 그렇지, 네 문항이죠. 네 문항. 여기 제가 써놨지만 네 문항이에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맞아요. 네 문항인데 이게 사실 제가 블로그에 써놨지만 누구한테는 약간 쉬울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럼 누구한테는 왜 쉽고 누구한테 왜 어렵냐? 어려운 사람들은 약간 준비를 한 사람들이야. 근데 뭐야? 뭐 금융권 자소서가 이래?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머지 28번을 집중하시면 됩니다. 왜? 많이 해봤던 사람들은 이게 너무 변별력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거라고요. 그래서 면접 준당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 제발 똑같이 시간 투자하지 마. 얘들아, 1타 강사가 딱 찍어줄게. 그래서 네 문항 중에 우선순위가 몇 번이다? 1번과 2번 문항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 요렇게 1번과 2번 문항 우선순위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3번과 4번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1번과 2번 문항을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경험들을 잘 끄집어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관점과 여러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엎어버리면 여기에서 면접 때 물어볼 것들이 무궁무진하단 말이야. 근데 3, 4번은 물론 글을 굉장히 잘 쓰거나 굉장히 창의적이야. 그리고 굉장히 포장을 잘하는 친구들은, 즉 상위 20%의 학생들은 이게 차별화를 시킬 수 있잖아. 나 같은 사람들 그럼 힘들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몇 번에 집중해야 돼? 1번과 2번. 오케이? 요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쭉 볼게요. 자, 체험 공간 한번 볼 텐데 간단하게 볼게요. 여러분, 이번에 일반과 지역인재 그리고 디지털 이렇게 있는데 다 똑같아. 내가 보는 거 다 똑같다고요. 뭐 디지털도 여러분 결론은 디지털 지원하시는 분들 금융산업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디지털 그냥 나는 실력이 좋아서 뭐 코딩 실력이 좋고 뭐 프로그램 뭐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 물론 그게 좋은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반드시 뭐다? 금융산업에 대한 관심이 들어가야 돼. 그럼 일반과 지역인재는 뭐야? 당연히 똑같이 들어가야지. 그런데 지역인재는 그 지역을 좀 더 잘 알아야 돼. 그럼 그 지역을 좀 더 잘 안다는 건 뭐야? 상권도 잘 알고 그 고객의 특성도 알고 내가 이 지역에 연구가 있어서 여기에서 뭔가 더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해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러한 부분이 다른 거라고. 1번과 엄청난 차이는 아니지만 그 작은 디테일의 차이를 자소서에서 잘 녹여야지 면접 때 그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세 번의 면접 과정에서 여러 검증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은 선별하겠죠. 그거란 말이에요. 자, 4월 17일 18시까지인데 자소서 수정을 17일까지 하는 사람들은 안 돼. 그래서 적어도 한 이틀 전에는 끝내서 제출을 하고 이제 보지 말고 다음을 준비하셔라. 자,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번에 중요한 건 일반과 지역인재인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은행은 어땠어요? 직무별로 다 쪼개놨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요. 그럼 왜 그럴까?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의 뭐 역량이 다 다르고 아무리 직무교육을 시켜도 이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냥 뽑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일반과 지역인재를 놓고 고민할 텐데, 지역인재 되는 사람들은 지역인재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이유들은 제 몇 가지 영상을 돌려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대사항 체크하시고 일정 체크하시고, 유일하게 필기가 없는 은행이라서 면접 중대장이 가장 지금 사랑한다. 그럼 내가 사랑하면 뭐해? 합격이 돼야지. 그쵸? 하지만 누구한테나 기회가 열린 은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인드 장착을 제대로 해야 되고, 이런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니 뭔가 좀 이상한데요? 필기가 없으니까 스펙을 좀 더 보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고? 이렇게 필기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 필기를 죽도록 6개월 1년 동안 공부해도 지금 필기 시험을 뚫고 면접에 못 가는데
그럼 그 기회의 진입 장벽을 낮춰준 거잖아요. 그럼 우리 그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현장 방문 FA505 열심히 하고 저랑 같이 현직자 인터뷰 잘 보고 직무에 대해서 공부하고 작심을 몇십 개 통해서 열심히 금융산업 공부한 거 바탕으로 해서 이쁘게 자소서에 글로 포장하고 이쁘게 말로 포장하는 연습을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그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면접에서 엄청난 차별화 시킬 수 있다는 거. 그럼 엄청난 그 기회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뭐 스펙 얘기하는데 스펙 당연히 보겠죠. 당연히 보겠지만 그걸 생각하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 그래서 남은 25분 동안 우리들의 귀중한 25분 동안 내 문항을 자간자간 씹어 먹어보겠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지원 동기, 입행호 포구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 이거 면접 중등이 항상 강조하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다른 데서 지원 동기 요즘에 안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수없이 물어봐. 아니야, 지원 동기 중요해. 왜? 로열티를 표현할 수 있는 문항이니까. 입사 포부 중요해. 왜? 네가 앞으로 그 회사에서 어떠한 비전을 갖고 어떠한 목표를 갖고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이 친구의 로열티를 검증할 수 있는 문항이야, 여러분. 아시겠죠? 이건 트렌드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2번 뭐예요? 지원한 직무. 여러분들 일반, 지역, 인재, 디지털 지원한 직무에 본인만의 경쟁력 뭐야? 지금 썼을 거라고. 근데 제가 어떠한 관점으로 이야기하는지 잘 봐요. 그래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거를 잘 풀어야 된다고요. 지금 제가 편집 하나도 없이 노코스로 가요. 제가 지금 여기 스페인이고 시차 차이가 지금 8시간 나기 때문에 정신이 지금 해로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30분 우리한테 중요한 이 30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이렇게 목을 놓아서 외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한테는 한 번에 그 기회를 잡는 게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거니까. 아시겠죠? 집중하자고요. 나머지. 자, 3번 뭐예요? 구성원들과 협업하면서 어려움 겪었던 상황. 4번 기억에 남는 실패 경험. 딱 보면은 누군가가 보면은 야, 이게 은행자 소수야? 하고 사실 만만하게 볼 수 있어요. 만만하게 봐도 돼요. 왜? 비전공자라든가 공기업 취준생들 해도 된다고요. 그런데 이 3번, 4번의 문항에 너무나 글을 포장하는 것보다 1번, 2번에 집중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 지금 비전공자라든가 뭐 자격증도 없고 금융산업에 이제 막 처음 시작했어. 쫄지 말라고. 이 1번, 2번 문항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면접에 갈 수 있다고요. 꼭 금융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있으면 좋죠. 하지만 없잖아. 그럼 없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에 만약에 안 되면 하반기 때 준비할 때 따야 되겠지. 토익 점수 없어? 없어도 합격한 사람 있잖아. 그쵸? 대외 활동 못했어? 없어도 합격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럼 1번, 2번에서 어떻게 녹여야 되냐? 그 방법들을 저희가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봅시다. 지원 동기 입사 포부 하나씩 볼게요. 빨리 합니다, 여러분. 집중 잘해야 됩니다. 지원 동기 입사 포부는 여기 딱 보시면 세 가지 키워드야. 지원 동기, 너 왜 지원했어? 너 입행후 뭐 할 거야? 그리고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원 동기와 입행후 포부를 여지껏 쓸 때 그냥 너희들이 하고 싶은 말만 지금 많이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제대로 얘기해줘라고 명확하게 찝어준 거라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소서를 지금 어느 정도 일주일 정도 지났으면 봤을 거잖아요. 앞에 가려고 하고 우리은행을 빼고 우리자를 빼고 봤을 때 말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로열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 그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의 스토리에 맞게 바꿔야 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자,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다? 너 왜 지원했어? 입행후 뭐 하고 싶어? 그리고 구체적. 그러니까 입행후 목표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지원 동기도 두리뭉실하게 되면은 자소서가 합격되더라도 어떻게 돼? 면접 때 그냥 이렇게 그냥 강탈을 당하는 거야. 강탈은. 아시겠죠? 여러분들 최종 목표가 자소서 합격이에요? 아니잖아. 그쵸?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면접 중대장이 지금 현직자 인터뷰한 거 그리고 현장 방문한 거 FA505 한 거 영상들 하나하나씩 보라고 제발. 자, 두 번째. 면접장에서 여러분을 차별하기 가장 좋은 문항이라고. 뭐가? 1번이. 이 문항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면접장에서 받는 질문이 달라진다고. 받는 질문이. 그럼 질문을 예측하고 면접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의리되는 이유는 뭐야? 쪼니까. 왜 쫄아? 준비 안 된 거 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럼 준비된 거를 질문하게끔 유도하면 되잖아. 그게 자소서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들 글을 잘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로열티를 보여준다. 로열티. 또한 현재도 우리은행 제가 자소서 첨삭 일정 부분만 하죠. 일정 부분. 이거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지원 동기잖아. 입행은 포부고 꼭 과거의 경험을 억지로 막 연결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원 동기와 입행후 포부는요. 무조건 여러분 과거의 경험을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스마트 자소서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스마트 자소서의 작성은 한 가지의 우리의 경험을 기반으로 나는 이러한 과거의 경험이 있고요. 당신네 회사에 이렇게 기여를 할 수 있어요 라는 걸 어필하는 건데 굳이 이 지원 동기와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목표는 과거의 경험이 없어도 되는 문항이라고. 그 경험의 나열을 스마트로 그렇게 막 억지로 짜지 않아도 된다고요. 아시겠죠?
경험의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상관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을 그냥 과거 시점으로만 얘기하는 취준생들이 많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의 그냥 예시를 그냥 지금 생각나는 대로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어. 뭐 내가 뭐 금융권에서 내가 뭐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 나만의 동기가 생겼겠지. 근데 그 동기의 얘기를 막 문단에 한 80%를 차지하는 거야. 과거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뭘 생각했고 이게 어떻게 됐고 이거 그 상황에서 뭔가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막 상황, 시츄에이션이 너무나 긴 거야. 근데 여기에선 두 가지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밸런스가 좀 유지돼야 된다고. 그리고 반은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는 지원하게 된 동기, 과거의 나의 어떠한 히스토리를 연결해도 되는데 이팽우 이루고 싶은 목표는 뭐야? 미래지향적 관점이라고. 미래지향적 관점. 네가 여기 은행에서 우리 은행에서 너 뭘 하고 싶니라고 했는데 자꾸 과거의 경험에서 저는 성공한 경험이 있어요. 이게 끝이야. 그럼 안 되지. 과거에 여러분들 성공한 경험이 있는 건 오케이? 그걸 표현하는 거 오케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은행에서 저는 어떤 걸 하고 싶어요. 기업금융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뭐 최고의 어떤 PB가 되고 싶어요. 저는 개인 리테일에서 상품 개발을 하는 이러한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미래지향적 관점의 목표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자소첨석에서 80%를 그냥 과거의 경험만 나열해. 나는 잘했대. 그리고 나서 끝. 80%를 자기가 잘했다고 하고 나서 이팽우 저는 잘하겠습니다. 뭘 잘해? 안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해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이제 제 영상을 많이 본 친구도 알 거예요. 아직까지 못 본 친구도 있으면 좀 전파를 해주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야? 네 가지 지원 동기 있잖아. 경험적 지원 동기, 산업, 직무, 회사, 그렇죠? 이 네 가지 지원 동기 중에 하나를 작성하면 돼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면접 중대한 한 2개, 3개 영상 보면은 이거 다 나와요. 이게 뭔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유튜브라던가 블로그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결국 지원 동기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왜 금융산업에 네가 관심을 갖게 되었니? 이거를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진솔한 지원 동기 너무나 좋은데 근데 그 얘기가 금융산업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은행에 대한 사실 지원 동기 사실 거의 없어요. 안 그래요? 영상 멈추고 한번 잘 생각해봐요. 너 왜 우리은행 지원해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9명은 그냥 이렇게 있을 거라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야. 근데 적어도 너 왜 금융산업에 관심 있어?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말이 바로 튀어나와야 돼. 즉각 반응 속도가 5초 이내 튀어나와야 돼.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작심을 몇십 경을 돌려보든 아니면 뭐 다른 유튜브를 돌려보면서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갖든 아니면 지금부터 뭐 돈에 대한 책을 읽든 금융에 대한 책을 읽든 해야 돼요. 일단 내가 여러분들 면접장에 가서 왜 금융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만약 이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어떡해? 차소소에는 합격할 수 있어. 근데 면접장에서 엄청 곤란할 거라고. 그러길 원해요? 아니잖아. 이팽우 포부, 입사 포부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싶은지 아직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이라도 파고 들어가요. 대략. 이 말은 뭐다?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럼 관심 어떻게 보여? 여러분들이 뭐 많은 내용들 찾아보든가 아니면 제가 강조하는 FA500이라든가 현장 방문이라든가 현직자 미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보던가 방법은 많습니다. 어떻게든 관심을 보여야 돼요. 아니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뭐 조직도나 그런 걸 보고서도 이번에 뭐 이슈랑 연결시킬 수 있겠죠. 결국 이 문항은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은행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또 1번 문항을 잘 써야 되는 게 뭐냐면 1번과 2번 문항이 연계가 돼 있어. 2번 문항 직무잖아. 그래서 이 둘이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를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을 빨리 하는 거는 여러분도 시간이 중요하고 저도 시간이 중요해요. 이 30분 안에 모든 걸 녹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이 너무 빠르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1번, 2번 이 두 가지를 잘 연결을 시켜야 되고 여러분들은 왜 잘 써야 되냐 이거를 우리은행 면접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이 3번이기 때문에 면접장에서 분명히 검증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안 됐어. 그럼 1차 면접에서 한 방 빵 맞을 거야. 그럼 운 좋게 2차 갔어? 2차 때 빵빵 맞을 거야. 3차 때 빵빵빵 맞아. 그럼 어떻게 돼? 3차 때 떨어지면 멘탈 나가.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 그래도 7, 8일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면 되시고 예를 들어서 지금 면접 중대장에 우리은행 3시간 합격하는 기업 분석 자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이번에 또 다 리뉴얼을 해놨어요. 사실 이 기업 분석 자료 안 되기 여러분 되게 굉장히 이거 힘듭니다 이거. 왜냐 또 저의 생각을 써줘야 되고 여러분들 관심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계속 하는 이유는 이걸 보고 좀 활용을 해보라고요. 지금 합격자들도 수많은 합격자들도 이 자료만 보고서도 결과를 낸 친구들 많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신년사에 대한 뭐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5가지 경영 목표가 나왔어요. 그럼 이 자소서를 작성하면서 5가지 경영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나요? 물론 몰라도 합격할 수 있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이러한 이슈를 잘 활용해서 합격하는 게 훨씬 더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이 더욱 고객의 이익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 은행장님의 지금 교체 변수도 있고 아무튼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을 내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가 면접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 이야기하자면 지금 모든 기업 부속 자료는 저는 100명 한정판만 하고 있고, 이게 끝나고 면접 때 되면 이제 다시 오픈이 되는데 그때는 가격이 업이 돼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그냥 아무나 그냥 돈 있다고 그냥 다 구매해서 이거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갖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퀄리티로 만들고 싶지 않다. 적어도 금보사나 면접 준비량을 아는 친구들은 이 정도의 생각과 가치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이 한정판을 리밋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신년사를 보시면은 여기 제가 짧게 여기 넣어놨지만 이런 게 나왔어요. 은행의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막 나왔는데, 제가 이 안에 내용들을 그냥 넣어놨단 말이에요. 은행보다 고객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돼. 근데 터치 에브리형, 커넥팅 에브리싱 뭐 이런 단어 있잖아. 이런 것도 1분 자기소개나 혹은 면접실 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문구 활용 등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5대 경영 전략, 고객 감동, 기술 선도, 사업 성장, 문화 혁신, 위협 통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이슈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리고 고객 감동을 우리은행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뭐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제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기술 선도하는 뭐 상품도 있을 수도 있고 제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 지원하는 직무, 디지털 뭐 지역인지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내용들을 여기 지금 다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제가 적어놓은 것 이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을 화시키면 돼. 아시겠죠? 자, 2번은 뭐냐? 자, 30분 되면 그냥 종료할게요. 지금 14분 남았습니다. 자, 2번 직무 경쟁력과 노력 사례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한 직무 관련돼서 여러분만의 경쟁력 뭐예요? 얘기해봐요. 빨리 스페이스바 누르고 얘기해봐. 없어? 그럼 빨리 찾아야 돼. 그럼 그 경쟁력은 무엇이고 이를 얻기 위해 여러분들 노력한 게 뭐냐고.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죠. 구체적 결과를 구체적으로 던지지 말고 결과만. 저 대외 활동에서 이거 상 받았어요, 그것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포장할지 굉장히 중요하다. 자, 마찬가지로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지원한 직무, 여러분들만의 경쟁력, 노력했던 구체적 사례. 자, 여러분들 일반 지역인데 두 가지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은 없어요. 다만 이 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본인만의 경쟁력을 어떻게 찾고 자소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면접 때 받는 질문이 달라질 수 있다. 그냥 평범하게 저는 꼼꼼함이에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거 하면은 잡으라고 안 돼. 제발 여러분 일반적인 은행원의 직무 역량을 나열하는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막 이거예요. 은행원 직무 역량 중에 많잖아. 꼼꼼한 책임감, 금융주식, 준법 정식, 전문성, 뭐 디지털 역량 뭐 굉장히 많은데 이런 다양한 직무 역량이 있을 건데 그냥 누구한테나 좋은 직무 역량을 그냥 썼다. 뭐 그런 거라면 누구나가 읽기 편한 그리고 무난한 자소서는 여러분 물론 될 수 있겠죠. 잘 쓰고 못 쓰고의 기준보다. 근데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런 자소서는 면접에서 좋은 결과가 사실 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거꾸로 계산해 보는 거라고. 거꾸로. 이해돼요? 그럼 그 거꾸로가 무슨 말이야? 이런 말이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분 중에서 여러분의 강점 있잖아. 그 강점을 통해서 그것을 역으로 내가 어필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거 봅시다. 제가 이것도 지금 우리은행 핵심 요약집에 남겨놓은 내용인데 이거 그냥 읽어볼게요. 즉 비전공자나 경제지식 지금 부족한 친구도 있죠. 부족해도 누구나가 은행 산업에 관심이 있었음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다. 2번 문항. 그쵸? 결국 지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정보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우리은행의 이슈를 어떻게 이걸 포장하는지 그건데, 자 볼게요. 2번 문항을 어떻게 연결시켰냐 요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이 아픕니다. 자, 그것들 어떻게 준비했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가지를 준비했어. 그럼 그 두 가지 준비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해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죠. 나는 이번 문항 예시를 보면 나는 이런 이유로 WM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냥 직무에 대해서 어떠한 직무 역량이 있어요? 아, 저는 꼼꼼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직무 역량이 왜 중요하지? 내 생각이 그게 중요하잖아. why. 그게 중요하다고. 나는 이런 이유로 나는 WM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10번의 현직자 미팅을 통해 또는 10번의 지점 방문을 통해 또는 금융 관련 유튜브 영상 20개를 시청하며 뭐 이렇게 등등
지금 여러분들이 해온 강점 있죠. 이거는 사실 아무런 뭐 대외 활동이라든가 자격증 없어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온 강점에 대해서 여기를 어필하는 거예요. 즉 너만의 경쟁력이 뭐냐고 했을 때 그 경쟁력이 곧 직무 역량이 된다는 거지.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작성하고 있는 직무 역량도 좋지만 보다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현직자 인터뷰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현직자 미팅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현장 방문을 한 출연도 있을 거고요. 근데 또 누군가는 현장 방문 안 했지만 금융 자격증을 좀 많이 땄어. 그럼 그런 사람들 그게 강점이지. 하지만 아무런 스펙적인 걸로 뭐 내세울 수 없어. 그럼 그런 사람들은 경제신문이라든가 현장 방문이라든가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강점을 어필해야 된다고. 그냥 나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나는 경쟁력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비전공자 무스펙자 기준으로 봤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경제신문 읽기를 포함시킬 수 있다. 그 예시를 제가 이 기업 분석 자료에 표시해 놨는데, 뭐 이러한 연결 구조였어요. 나는 정말 은행에서 정말 WM이 뭐 좋아.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러한 걸 할 건데, 직접적으로 내가 현장 방문을 통해서 느낀 거는, 봐봐요. 내가 직접 WM이라는 걸 내가 하고 싶어서 그걸 잘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현장으로 가봤어. 그 현장에서 내가 많은 은행원분들을 만나보고 고객분들도 만나보고 현직자 인터뷰를 해봤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을 만나면서 가장 중요한 직무 역량은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 근데 이 두 가지가 누구한테 있는 거야? 나한테 있는 걸 써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과거에 지금 이 경험을 한 거잖아. 경험 기반으로 내 직무 역량을 드러냈기 때문에 면접 때 무조건 이거는 내가 쫄 이유가 없다고. 그런데 그냥 막 추상적인 얘기, 꼼꼼한 책임감 이런 걸 쓰면은 나의 과거의 경험을 얘기하기 더 뻘쭘하다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금융 자격증 갖고 있다. 그럼 그 금융 자격증을 어떻게 이쁘게 포장할까? 근데 그냥 금융 자격증이 있어서 내가 이 직무에 잘 어울린다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현재 활동한 것을 기반으로, 경험을 기반으로 내가 현직자를 만나보니까 특히 이러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서 나는 금융 자격증을 땄다. 이러한 식으로 연결이 좀 되게 이해되시겠죠? 도저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칠 거고, 기업 분석 자료는 제가 지금 또 빠르게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파일을 안 띄워놨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기업 분석 자료에 이런 내용들이 결국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제가 한 11가지의 이슈를 두고, 금융의 이슈, 뭐 이번에 퇴직연금이라던가 아니면 기업금융, 그 다음에 뭐 이런 신년사 이런 것들 이슈를 넣고 거기에 자소서 1번과 뭐 2번, 3번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연결시킬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면접에서 어떻게 표현할지, 그런 것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제 생각을 넣어놨기 때문에 여지껏 활용했던 분들은 그냥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처음인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3번은 뭐냐? 구성원들과 협업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과 이를 극복했던 사례. 이거 쉽잖아.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문항 왜 중요하냐? 면접 때 진짜 중요합니다. 3번, 4번은 면접 때 진짜 중요해요. 왜? 오히려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거 말 못해. 왜? 경제 지식만 물어볼 줄 알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깊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구성원 협업, 어려움 극복하기 위한 노력. 역시 3가지 키워드 여러분. 묻는 말에 답하라고. 근데 실수하지 말아야겠기보다 제발 반전 히스토리를 작성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구성원들과 협업한 얘기를 막 써.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내가 성공했던 얘기를 써.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문항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구성원들과 협업이라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번에 계속 많이 나왔어. 자소서 첨삭 제가 지금 하고 있고 1 고민 해결 중인데, 가장 힘든 문항이 이런 거예요. 출제자와 작성자의 생각이 너무나 달라. 왜냐면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본인의 역량과 반전 스토리를 보여줘야지 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작성하는 스토리 중 하나는 뭐야? 저는요 이런 팀 프로젝트를 해봤어요. 근데 어려웠어. 근데 내가 결국 어떠한 액션을 한번 했더니 결과가 좋아졌어. 이렇게 돼. 지금도 아직도. 여기서 물어보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은행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분명히 협업을 하겠죠. 같이 도와가면서 일을 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 부서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협업 과정에서 매일 좋아? 매일 웃어? 매일 일이 잘 돼? 아니라고. 결과도 매일 좋아? 매일 웃어? 매일 잘 돼? 아니라고. 그 상황에서 만약에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그걸 이겨내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조직적인 측면으로 여러분들 과거 경험을 묻는 거야. 왜? 과거에 이런 걸 극복한 애는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그 극복 과정, 왜 이거를 내가 어려움이라고 느꼈고 이거를 구성원들과 어떻게 이걸 얘기를 잘해서 했는지, 그때 나의 포지션이 뭐였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반전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중요한 포인트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꼈는지가 너무 좋아요. 이거는 무조건 아닌데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어렵다가 아니라 왜 어려운지 써야지. 구성원들과 뭔가를 했는데 구성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말을 안 들었어. 그럼 말 안 들은 거 쓰는 건 그렇지만 구성원들이 말을 안 들었다는 건 내가 뭔가 리더십이 부족해 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이런 경험이 처음이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아 내가 리더로서 처음이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돌아볼 수 있었다는 자기 객관화 할 수 있는 힘이 있나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두 번째,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는지 how 이 연기 액션이 나와야 돼 구체적으로. 근데 대충 써 그냥 말 한마디 격려해주고 뭐 이런 거 아니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험에서 느끼고 배운 것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만 나오면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연결 구조를 여러분들 생각해야지 면접 때 어떻게 돼? 면접 때 이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야지 진실성이 있겨져. 왜? 얘는 좀 알맹이가 있는 애구나. 그렇게 생각되거든. 이거는 금융권 취업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일반 대기업 다 마찬가지야. 아시겠죠? 그 참고로 여러분들 자소서 지금 작성에 어려움 있는 취준생들은 제가 카페에다 글을 써놨어요. 고민 해결해보세요. 요 내용 블로그 꼭 보시고요. 지금 저한테 자소서 첨삭을 요청해도 저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그래서 제가 요 고민 해결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자소서 한 문항이든 경험정리 한 문항이든 면접 스크립트 한 개든 뭐 한 개 한 가지를 피드백 받아서 여러분들 화시키라고. 아시겠죠? 자세한 내용은 그냥 여기 보세요. 카페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고민 해결로. 자, 마지막. 목 아프다. 기억에 남는 실패 경험 4분입니다. 4분 남았어. 기억에 남는 실패 경험과 배운 점. 자, 이건 두 가지예요. 실패 경험과 배운 점 이 두 가지를 쓰면 돼. 근데 3번과 유사하다고. 여러분들 자소서 대부분이 성공 경험이기 때문에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 반대의 경험을 듣고 싶은 거야. 근데 아직까지도 또 성공 경험을 쓰는 친구들이 있어. 이게 아니라면 또 처음에는 실패 같이 가다가 갑자기 성공 이런 전개 아니에요. 이 문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다? 역시 왜 별표. 왜 여기서 뭘 해야 돼? 왜 나는 이 경험이 실패라고 생각하는지 또 똑같아. 자기 객관화 이게 중요하다고. 왜 내가 이 경험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만의 관점과 경험을 해석해야 돼.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서 실패한 것인지 이를 통해 내가 느끼고 배운 점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만 들어가면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여기 제가 예시에 편입에 실패했다? 이런 거 너무 많아. 편입에 실패한 게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잘못 생각하는 건 편입에 실패했다는 거를 자꾸 결과론적으로만 보거든. 자, 저는 편입에 실패했어요? 그 편입을 못한 건 그 실패야. 근데 출제자의 의도, 즉 기업에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입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편입이란 과정에서 뭘 배웠어? 내가 여지껏 한 번도 혼자 생활해 보지 않았어. 그리고 나 혼자 뭔가 계획하고 뭔가를 해보지 않았어. 그리고 세 번째, 나 혼자 뭔가 어떤 목표의식도 없었어. 근데 편입이란 놈을 만나서 내가 이러한 계획을 조금 더 세워보고 목표의 달성도 조금씩 하나씩 해봤어. 그런데 하지만 내가 결국은 편입을 하지 못했잖아. 하지만 뭐야? 내 큰 목표는 편입을 하는 거였지만 그 과정에서 물론 내가 실패했지만 왜 실패했냐?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체계화시켜서 하지 못했다는 거지. 하지만 이러한 것이 내 인생을 살면서 난 처음이거든. 그럼 나는 예전보다 지금 성장한 거야 안 한 거야? 성장한 거지. 그래서 이걸 내가 잘했다고 여기에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돼?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했지만 실패했어. 내가 왜 실패했는지 알았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우리은행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연결 구조로 가면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지. 똑같은 소재라도. 결국 자소서와 면접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소재가 아니라 그 소재를 어떻게 표현하고 경험을 재해석하고 경험을 전달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노컷으로 지금 뭐예요? 28분 28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의 문의는 지금 제가 매주 화요 라이브를 하고 있고 자소서 첨삭과 여러분들의 경험을 재해석하는 거를 제가 매주 화요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할 거고 오늘 공지가 올라갈 거예요. 그걸 보시고요. 블로그와 카페로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여기 금보사 카페 여기 해놨죠. 여기 제가 링크를 안 걸어놨는데 금보사 카페 오셔서 가입하시고 많은 공지사항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면접을 위한 자소서를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들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제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 여러분들 자소서만 통과되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요. 뭐 필기시험만 통과되는 것도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잖아. 최종의 1승이야. 최종 1승. 그럼 최종의 1승이 되려면 결국 핵심은 산업에 대한 관심이 무조건 중요하다. 그 산업에 대한 관심은 여러분들의 행동한 데서 나온다는 거.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아무쪼록 노컷으로 30분 달려봤는데요. 정확하게 29분 지금 30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0초의 짧은 잔소리를 하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금융권 취준을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많은 현직자들의 이야기, 많은 취준생들의 이야기를 같이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에, 한쪽의 사고에만 갇히지 말고 면접준장 채널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제 다른 채널, 서브 채널, 생존 취업 채널에서 훨씬 더 넓혀보면서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